하도록 할게요. 제가 당뇨를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큰 선상에서 우리가 식습관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뇨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혈당이 될 겁니다. 이 혈당이 밥 먹고 나서 나타나는 혈당이 아니라 공복 시 나타나는 혈당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당뇨이다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식단 메뉴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입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항상 건강 공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현대인의 변화된 이 식습관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찰사나 야채를 가꿔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현대인의 식습관은 내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가지다 보니 우리는 질병의 혈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련 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이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죠.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라는 게 나와요. 포도당이 에너지 열량으로 우리가 활력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는 것도 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당이라는 것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왜 집중력을 높여줄 때 시험 치기 전에도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 이유는 그 빨리 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 거, 단당류, 우리가 말하는 우리 달달한 설탕이죠. 단당류가 빨리 당으로 분해해서 돼서 에너지를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뇌로 가는 에너지가 빨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집중도가 높아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초콜릿이나 엿을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빨리 당으로 분해되면 당이 에너지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그 시대가 갈수록 아니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달달한 음식, 뭐 급기야는 우리 뭐죠? 뭐였지? 애들 설탕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구워가지고 커피에 있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어쨌든 그렇게 진짜 단 음식, 그리고 초콜릿이나 아니면 그 디저트 문화가, 달고나 커피도 유행했잖아요. 지나치게 단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뇨병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엄청 챙겨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보다 다른 친구 부모님들보다 고혈압 당뇨가 지금도 약을 드시지 않으세요. 70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빨리 관리를 하면서 나 운동하니까 젊어서 나 운동하니까 내 몸 건강해라고 했지만 60살 이후 지나면서 본인들이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이제 노화가 되니 나이가 드시니 운동을 젊었을 때만큼 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점점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 전 단계라는 증상을 진단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운동이 답이었다면 죽을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젊었을 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식습관이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몸을 케어할 수 없다. 자, 식습관 변화에서 우리는 당뇨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짚고 식습관 변화에서 우리는 디저트 문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배달 음식이 생기면서 우리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어제 뭐 먹었는지, 그리고 점심 때 뭐 먹을 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면, 밀가루, 탄수화물, 식단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부러 야채를 뭐 많이 챙겨 먹지 않는 이상 고기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 우리가 잘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에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30세 이상 7명 중에 1명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까지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디저트 문화하고 별반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디저트 문화,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당뇨 증상이 점점점 당뇨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당뇨가 그렇게 무섭냐면요.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건교사 되기 전에 병원에 실습을 갔는데 당뇨 관리하는 환자의 병상에 예전에는 이제 방문객이 오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김밥, 잡채, 만두 이런 걸 환자 앞에서 먹는 거예요. 당뇨 식단은 따로 있잖아요. 당뇨 식단 드셔보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맛없거든요. 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세상 당뇨만큼은 걸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무섭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당뇨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어깨가 뼈이 골절되는 것은 치료하고 낫지만 평생 관리해야 되고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만큼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그리고 예방을 해야만 가능한 질병이 당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점점점 증가하다는 거, 그 인지, 증가한다. 그러면 나도 당뇨병에 걸릴 나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아이도 젊었을 때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30, 40대의 당뇨 환자가 증가되느냐?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노출됐으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는 뭐 제대로 영양분 섭취를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50대 돼야지 이제 삶이 편안해지고 뭐 잘 먹고 외식도 하고 했지만 지금 3, 40대 저희 때는 자랐을 때부터 이미 햄버거라는 것을 같이 겪고 그리고 먹는 거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그리고 뭐 라면 일주일에 2~3번 이상 라면 안 먹으면 저도 안 되는데 정말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라면만큼 맛있는 것은 세상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 40대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커피나 디저트 문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밥 먹고 나서 그 커피 한 잔에 꼭 그 케이크를 주문해서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디저트 문화까지 현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당뇨냐 밥 먹고 혈당치를 올리는데 혈당치를 올릴 때 이 혈당을 우리가 인슐린을 통해서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걷는데 이 브레이크 걸리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굶고 있을 때 우리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 70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밥 먹고 나면 그래도 100이나 120 혈당 잴 때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피 콕 찌르는 거요. 자,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지만 우리는 인슐린이 작동하면서 이 혈당을 어느 정도 80에서 120 사이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고혈압 수치가 이 기준이 점점점 변하고 있지만 80 이하 정도가 우리는 정상, 건강인 사람들은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돼서 내 공복시 혈당, 지금 배가 고플 때 혈당이 80 정도가 유지된다면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0에서 120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혈압 기준 뭐 80에서 120이잖아요. 그 정도라면 배고픈 상태에서도 약간 높게 유지가 되구나. 그러면 혈관에 있는 그 혈관이 맑은 물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올리고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올리고당이 한 몇 방울 떨어뜨린 정도의 혈액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벌레들이 많이 끼고 찐득찐득하겠죠. 자, 그런데 그 120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끈적끈적한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피가 흘러간다면 당연히 먼지도 많이 묻고 벌레도 많이 끼고 하잖아요. 우리 밖에서 식탁에 그 부엌을 보면 그런 것처럼 그 혈액이 끈적끈적한 혈액이 내 몸속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무언가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복시 혈당. 그러면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지만 있는데 1형 당뇨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을 가지고 있지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구가 1형 당뇨입니다. 이제 1형 당뇨를 가진 친구들도 점점점 늘어나서 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 본인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배에. 그 시간대별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혈당이 높은 것은 만성이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바로 쇼크사가 이루어지 아나필락시스처럼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인슐린 농도를 지속적으로 맞추도록 인슐린 주사를 맞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몸의 밸런스를 깨지면 갑작스런 저혈당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사탕이라든지 바로 먹으면 혈당이 올려지는 이런 제품들도 들고 다녀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또 이야기가 길어지만 늘어나서 지금 현대로는 학교에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에 인슐린 주사를 보건교사가 넣어야 된다, 본인이 넣어야 된다, 비치를 해둬야 된다라는 게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형 당뇨는 우리가 말하는 당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관 때문에 내가 당뇨가 질병이 생기는 것을 2형 당뇨라고 하고요. 이 당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지방 단백질 중독증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빨리 단 것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과식을 했을 때 단 게 더 땡기는 것은 과식을 했을 때 내가 혈당이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쭉 급속도로 혈당이 떨어지면 빨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허기가 빨리 진다고 하죠. 탄수화물을 식단을 많이 먹이면 허기가 빨리 진다는 것은 그 내 몸의 인슐린 향상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하고 단백질은 중독증이 없습니다. 고기 좋아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지만 내가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말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꾼이 인슐린. 이 인슐린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루어지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 당이 지방으로 돼서 내 몸속에 축적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인슐린이 이전에 왜 포도당 대사 혈당 조절할 때 인슐린이라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진 않으셨지만 이 강의 속에는 이제는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나 이런 좀 건강 관련 칼럼이나 조금만 챙겨보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뼈도 계속 쓰게 되는 사람들은 골염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생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60, 70만 써도 될 그 뼈, 관절이 이제는 100세 때까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 써야 돼요. 아껴서. 그래서 운동도 이제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즘에 만보걷기나 이런 걷기 있잖아요. 걷기라든지 윤활유, 몸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조금 권장을 하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일꾼이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작게 먹던 사람은 인슐린이 작게 일을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과식을 하는 사람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슐린이 문제가 돼서 내가 피곤하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 이제 일 못하겠다, 빡 뻗어버리는 것이 당뇨예요. 뻗어버려. 그래서 이제 식습관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슐린이 분비하는 거는 췌장이고요. 췌장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 증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많이 마셔요. 내 몸이 끈적끈적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신호를 보냅니다. 과하게 지금 물 생각 없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마시고 당뇨, 소변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보는데 포도당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약간의 보면 소변을 보면 약간 거품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당뇨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엄마 소변에 거품이 보여. 왜냐면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자주 듣기 때문에 소변이 거품이 보여. 아니면 뭐 또 뒤에 보면 엄마 변이 이렇게 생겼어. 항상 변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자기 변을 보고 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약간 당뇨가 좀 심하게 증상 있는 사람들은 소변을 봤을 때 약간 거품 약간 있는 거 보글보글 물 떨어지는 거품 말고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내 몸의 분비물을 배설물을 보는 것도 저는 건강관리 중에 하나의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식이 뭐냐면 계속 먹어요. 이거는 정말 표가 납니다. 밥 먹고 나서 배고프다는 사람 있죠. 저희 신랑 엄청 말랐거든요. 말랐는데 유전적으로 그 부모님 두 분이 고혈압 약을 일찍 드셨어요. 일찍 드셔서 본인이 말라서 나는 건장하게 살이 찌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저는 남편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살이 찌면 거의 대사증후군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른 비만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대사율도 느리고 단 걸 먹고 그 당 수치를 그러니까 허기가 빨리 지기 탄수화물 위주 식단은 허기가 빨리 지기 때문에 당 수치를 떨어뜨려서 또 다시 뭐 디저트 없나 먹을 거 없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달리 심한 사람들은 당뇨 전 단계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 큰 그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당뇨가 왜 관리가 중요하냐면 당뇨 혈당을 관리해서 당뇨라는 질병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당뇨에 걸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눈, 피가 끈적끈적해 있어서 다니면 큰 혈관은 큰 대로변에는 차가 조금 많아진다고 해서 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길을 다니는 경우에는 차가 한두 대가 얽히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가는 혈관, 당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의 기관은 눈입니다. 망막. 제일 갈아서 내 몸에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부위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가는 혈관 눈. 그래서 눈 망막증, 망막변성, 당뇨 망막증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초, 손끝, 발끝 저린 거. 손끝 발끝 저린 거 그리고 당뇨에 걸리게 되면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가 않아요. 잘 낫지가 않아서 정상세포 치유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마요. 제대로 낫지가 않으면 골마요. 그래서 우리가 궤양인데 손은 눈에 보이고 세척도 가지만 발은 계속 압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 정말 불쌍하잖아요. 계속 압력을 받아야 상처가 있는데 잘 낫지가 않고 이 혈액을 공급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자체가 끈적끈적하며 생각해 보세요. 낫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족북이에요.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뇨는 만성적으로 이 합병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 몸이 그냥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러면 당뇨는 음식으로 생기는 병이다.
생활습관 병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위험군은 연령,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 고혈압, 그리고 뭐 그냥 당뇨 진단, 밸런스 기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뇨 아니더라도 임신성 당뇨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임신성 당뇨 진단을 하는 경우도 가족력, 그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지혈증이 고위험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령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도 되지만 연령에 따라서 이런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작동이 불균형해지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제가 9대 영양소 중에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호르몬 작동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당뇨라는 합병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당뇨, 그럼 약을 먹어야 되냐? 당뇨 약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약국에 파는 약, 잘 보면 약 작용은 한두 자밖에 없어요. 한두 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부작용은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약조차. 그리고 약을 고시를 할 때는 약전에 약을 고시를 할 때는 무조건 부작용을 적어야 됩니다. 0.0000001이라도 부작용이 의심이 될 경우 부작용을 고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작용을 고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은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리면 100%.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약수를 내가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고, 이 당뇨 치료제 발암물질 추정이 판매 중지된 것은 대부분 그거 신약을 했던 그 새로 개발한 약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생겨요. 충분한 연구 결과와 임상 실험 자료가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복제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신약이 개발하고 특허가 발생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복제약이 출시가 가능하거든요. 이 보통 복제약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 안 먹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당뇨에 좋은 음식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쫙 넣으면 블로그 보다가 쇼핑력, 강견 영양 보다가 검색하다가 가격 비교하다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보건교사였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을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고, 이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연과 화학 비타민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먹어야 돼요. 밥을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평생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과학보다 천연의 식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임상 연구가 의무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의무가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임상 연구를 과학적 자료를 제시를 해서 출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임상 연구 결과 나중에 또 사람, 동물 임상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 식품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PDR입니다. PDR은 의약품 정보집입니다. 보통 의약품에는 치료제, 우리 질병에 의한 치료제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게 많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이런 퀄리티라든지, 우리 지금 이거 핸드폰도 그 전화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화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듯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나 이런 조제 배합 기술도 발달돼서 그 부분을, 성분을 채취를 해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PDR에 등재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막 적합하기 때문에 태아, 임산부 그 누구한테도 권하셔도 아니면 내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먹는 거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크릴 오일
크릴 오일 유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혈압 크릴 오일로 막 이렇게 그 뭐고 가잖아요. 그런데 크릴 오일이 문제가 된다면 또 갑자기 크릴 오일 먹어야 된다. 자, 논이 막 한때 유행했어요. 논이 유행하다가 논이에 중금속 생겼다라면 또 손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내가 하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잘못 사서 매는 가방이라든지 이미테이션 뭐 옷이라든지 가방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것은 끝이에요. 내가 먹어버렸으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순간 내 몸에서 작용을 했을 거니까 선택을 하실 때 진짜 먹는 것만큼은 천연으로 아니면 사람 인상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퀄리티 최고로 좋은 PDR에 등재되어 있던 연구 결과 왜냐하면 PDR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등재되었다고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재가 됐는데 이 연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PDR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 PDR에 등재된 그 PDR은 네이버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구글 네이버에 PDR.net이라 검색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얘는 먹어도 되겠다. 효과 있고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드셔도 무방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당뇨는 뭐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일어나는 그런 중에 관리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식습관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식이섬유. 그래서 식전에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게 인슐린이 이렇게 백이 필요한데 식전에 식이섬유 먹고 같은 양의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이 30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게 식전에 식이섬유. 그럼 식전에 뭘 먹어야 되냐? 뭐 식이섬유 많은 야채나 채소를 먹으면 좋고요. 식이섬유 제품을 먼저 섭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뇨 이야기 했었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은 환자혁명 이야기 시작하고 나머지 두 주제는 제가 또 오늘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지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또 고민해보고 주제 정하고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20분이 되었네요. 말이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물 많이 드시고요. 물 마시는 거 건강의 1번은 물입니다. 100% 건강기능식품 좋은 거 먹어도 영양분 먹어도 물 없으면 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 드시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